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승민. 여기는 관저동이고요. 관저동 전체 설정하시다 말았는데, 자, 여기 상단에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이렇게 꽃 모양 비슷한 톱니바퀴 모양, 얘를 터치하시면 설정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자, 설정이라는 글자가 나오시면 이렇게 위로 쭉 올리시면,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어요? 계정까지 하시고요. 제가 저번주에 안전 및 긴급이라는 거를 건너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 및 긴급을 한번 터치를 해주세요. 이거는 안 나왔네. 없었던 거. 근데요. 자, 안전 및 긴급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내가 혹시 안 그러면 좋은데 정신을 잃거나 뭘 해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무슨 지병이 있는지, 무슨 약을, 고지혈증 드시거나 혈압약 드시거나 당뇨약 드시면은, 혈액이 응고 안 되게 되는 혈액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 경우는 이게 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겨서 수술이 들어간다는 경우 그럴 때 혈액을 미리 준비 못하면 응급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넣는 게 있어서 그걸 넣어놓으면 내 폰에 내가 잠금장치, 내가 뭐 지문이나 패턴이나 뭘 했어도 그거 없이도 볼 수 있는 응급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요거를 하나 넣어놓고 가시면 굉장히 혹시 안 그러면 좋은데 자 그래서 의료 정보라는 걸 한번 터치해 보시면요. 자, 의료 정보 이렇게 천천히 넣으시는데 혈액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희귀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는 희귀한 혈액형이 아니었다. 그러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요렇게 해서 본인 거 요렇게 해서 넣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시면 지금 긴급 연락처 있으시죠? 요렇게 오시면 긴급 연락처 있죠? 긴급 연락처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긴급 연락처 추가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거를 터치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연락처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자, 2사람 이상 넣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 만약에 연락이 안 될 경우 다른 사람한테 넣어야기 때문에 최소 2사람은 돼야 돼요. 내 직계 가족만 됩니다. 저는 여자잖아요. 결혼했잖아요. 시부모 안 돼요.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정 부모, 친정 형제는 되는데 시동생, 보호자 사실 안 됩니다. 법적으로. 자, 그렇게. 그쵸. 자기네 집 것만 됩니다. 지네끼리 저거라고. 자, 그래서 최소 2사람은 해놓으셔야 돼요. 저렇게 긴급 연락처 다 넣으셨으면 되돌아오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긴급 SOS, 긴급 상황 공유, 요건 잘못하면 지금 바로 가요. SOS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긴급 연락처에 넣은 사람들한테 바로 갑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난리가 났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럴 때 하는 건데 굳이 요거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긴급 위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터치해 보면 여기가 허용이 돼 있어야 돼요. 내 위치가.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되셨죠? 예. 확인하셨으면 앞에 또 화살표에서 나오세요. 맨 위에 앞에. 그 다음에 보시면 재난 문자 있죠? 재난 문자.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재난 문자를 다 꺼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진은 안 꺼집니다. 자, 그래서 지진은 따로 있다. 자,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 알림.
누가 나를 알 수 없게 위치를 추적하면 알려달라고 여기 불이 켜져 있어요. 응. 내가 이게 없는 폰도 있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폰마다 사양이 틀리고 뭐해서 자, 전원 버튼 옆에를 꾹 눌렀을 때 요게 나오셔야 돼요. 자, 폰마다 기종마다 틀려서 이게 안 나오고 긴급 전화만 나오는 폰이 있습니다. 자, 전원 끄기 다시 시작 긴급 전화만 나오는 폰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나왔을 때 이게 잠금 화면에서도 보이게 돼 있어요. 내 화면이 꺼져도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이게 보이게 돼 있어서 내가 급할 때 얘를 터치해서 병원이고 어디고 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력하는 것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면 얘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정보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자, 다시 꾹 눌러서 보시면 다른 전화번호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입력한 긴급 전화번호만 볼 수 있어요. 위에 상단에. 이 사람들 중에 하나만 해줄게요. 이 폰은 없네. 그게. 예. 자, 요렇게 해서 앞에 이제 다 하셨으니까 앞에 꺾음새로 나오실게요. 화살표 쪽으로 터치하셔서 설정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자, 나오셨어요? 자, 우리 지금 잠시만 볼게요. 디바이스 케어 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 네.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완벽 케어 나와야 돼요. 좋아요는 안 돼요. 자, 문제가 발견됨으로도 나오실 테고 좋아요라고 써 있으면 자, 얘를 한번 터치를 하면 자, 좋아요로 나오신 분들은 좋아요 밑에 지금 최적화라는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글자가 뭘 관리를 해준다고 쭉 써요. 뭐가 감지 안 됨, 뭐가 감지 안 됨 막 쭉 써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려면 완료라는 글자까지 터치를 해주셔야 완벽해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내 배터리를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 핸드폰의 저장 공간이 얼마큼인데 얼마큼 사용했는지. 우리 이렇게 보시면 뭘 하다 보면 광고성으로 저장 공간이 다 찼다고 막 그런 광고가 나와요. 그거 믿지 마시고 여기 와서 보시는 게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터치하는 순간 걔가 업데이트 시키고 돈도 받아가는 애들도 있지만 걔가 설치가 되면서 광고를 이만전만 띄우는 게 아니야. 툭 하면 나오고 툭 하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하셔도 내 폰을 깔끔히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 사용 성능은 저는 일반입니다. 자, 여기 이게 새로 생겼는데, 자. 그냥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제가 손으로 올린 거예요. 올려보세요, 위로. 아니, 제가 이 폰에는 그게 없었어. 없을 수 있는, 발견 안 된 글자 위에 없을 수 있습니다. 저거 폰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없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면 자동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동 최적화는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시면 자, 저는 2일 전에 자동 최적화를 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마지막 2일 전. 자, 왜냐면 제가 월요일, 목요일 날 자동 최적화를 하게 만들어 놔서. 자, 여기 한번 터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니야? 예. 자동으로 다시 시작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동으로 다시 시작. 여기. 뭐 다 됐으니까 요 위로. 꺼져 있으니까. 꺼져 있으니까 그걸 켜놔라. 이거 폰은 자동으로 켜.
그다음에 이제 예약 이 자동으로 필요시 다시 자동 시작은 뭐냐면 내 폰이 버퍼링이 많이 나거나 뭔가 나쁜 게 감지됐을 때 너 혼자 꺼졌다가 다시 켜져라야. 우리 휴대폰은 한번 꺼졌다 켜지면서 혼자 보호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선은 저 혼자 자기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시 자동 시작에 불이 들어와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매일도 하실 수 있고, 자, 새벽 3시 정도면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 때문에 그 시간에 혼자 꺼졌다 켜져도 나는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자요. 그러면 얘가 금방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혼자 꺼졌다 켜지면서 우리 폰은 혼자 꺼졌다 켜지면서 혼자 검사도 하고 혼자 케어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면 나한테 가르쳐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본인이 나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하겠다. 저처럼 그냥 중간에 한 번씩만 해줘라. 저는 중간에 한 번씩 제가 또 껐다 키거든요, 낮에.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열받거나 뭐 하면 한 번씩 껐다 켜요. 그래서 내가 잘 때는 굳이 요만큼만 이틀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이틀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고 시간을 터치하시면 또 본인이 시간을 정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것을 바깥으로 뺄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해놓으면 좋은데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고 여기 불이 꺼져 있으면 꼭 켜주시는 게 좋다. 여기는 내게 지가 알아서 필요할 때 혼자 꺼졌다 켜지게. 자, 요 앞에 화살 꺾음새 해서 나오실게요. 자, 되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최적화 자동 최적화 여기에서 다시 나오시면 자 디바이스 케어 요렇게 해서 완전히 요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자 요 밑에 수리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수리 모드 요거는 적어 놓든지 뭘 하든지 꼭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거는 사생활 보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휴대폰이 고장나서 휴대폰 가게 이제 AS 센터에 맡길 때 이거를 해놓고 보내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전화번호, 내가 갖고 있는 내 사진들을 못 열어보게. 비밀번호를 해서 잠궈 놓는 거예요. 내 폰이 어디가 고장나면 굳이 걔가 고장난 게 아니라 다른 화면에서 네이버나 뭘 하면서 거기에서 고칠 수 있는데 굳이 내 연락처를 뒤져서 고칠 필요는 없잖아, 지가. 그리고 내 사진들을 막 뭐 쳐다보고 고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수리를 맡기실 때는 요 수리 모드에 오셔서 켜기를 꼭 켜고 수리를 맡기셔야 된다. 근데 평상시엔 이거 켜놓으면 휴대폰이 구동이 안 됩니다, 잘. 켜져 있었네, 나는. 아니요. 지금 이게 켠 게 아니라 켜기를 터치하라고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돼. 자, 얘를 터치를 하면 요렇게. 자, 저는 잠금 화면이 남아 있어서 자, 색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루틴에서 바꿔주실 수도 있어서. 바꿔줘서. 수리 모드. 내가 볼게요. 우리 선생님은 잠금 화면을 사용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바로 넘어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리 모드를 켜려면 이렇게 쓰면 저는 잠금 화면 설정이 없어요. 그래서 잠금 화면 설정하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터치해보면 잠금 화면을 뭘로 쓸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례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차례대로 읽어보고 일단은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잠금화면 놓고 계속 다시 한번 하고 확인 누르면 자 건너뛰기 그러면 요렇게 잠금 화면에서 알람 내용 알림 이렇게 숨겨 놓으면 아무리 알림이 와도 못 보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와요.
자, 수리 모드를 켜려면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시작하면 수리 모드가 나온대요. 자, 수리 모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해볼게요. 자, 디바이스 케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갖고 있는 애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한번 볼게요. 접근성이 잠깐만요. 이거는 그냥 제 얘기만 들으셔도 돼요. 자, 제 화면 보고 접근성 저는 들어갔는데 제 화면 보고 시각 보조, 내가 시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시각 보조 요거를 하면 돋보기가 생겨요. 내 화면에. 그래서 내가 글자를 좀 크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청각 보조는 뭐예요?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소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내가 보청기를 하셨다 그러면 크게 내 보청기에 맞춰서 하실 수가 있어요. 요게 접근성이에요. 본인을 위해서. 자, 그런 게 있고, 자, 키보드 설정도 있는데, 요런 거는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자,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소프트 업데이트 한번 터치해봐요. 와이파이에서 지가 자동으로 소프트 업데이트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와이파이에서 되는데, 저는 집에 가서는 데이터 써요. 여기 수업에서만 와이파이를 써요. 왜냐면 컴퓨터하고 얘 스마트폰을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 집이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니까 버퍼링 나는 게 느리고 막 뱅글뱅글 도는 게, 이게 버퍼링이라고 그래요. 뱅글뱅글 도는 걸. 그게 싫어서 데이터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 소프트 업데이트가 안 돼서 한 번씩 업데이트 하라고 떠요. 이 소프트 업데이트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 혹시 뜨면 꼭 하셔야 돼요. 내 기계에, 지금 현재 기계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으니까 써봐라도 되지만, 그걸 안 할 경우 지금 쓰시는 걸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자꾸 안 돼. 뭐가 안 돼. 그럴 때는 요게 거기에 대한 소프트 업데이트 이렇게 터치해보면, 자, 맨 위 줄을 제가 터치한 거예요. 그랬더니 업데이트 확인 중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시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빨간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뭐가 있는데 당신이 안 봤다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내 폰은, 제 폰하고 우리들 선생님들 폰하고 틀리시잖아요. 여기 보면 팁과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나오시면 소프트 업데이트에서 나오셔서 오시면 맨 밑에 지금 여기 설정이라는 글자에 없어. 원격 사용 설명서. 자, 팁과라는 글자가 빠지고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 폰이 뭐가 새로운 기능이 생기거나 뭐가 있는데 잘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게 새로 생겼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와서 보시면 돼요. 사용 설명서. 옛날에는 이렇게 책자 줬잖아요. 지금은 여기다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면 뭔가 새로운 게 생겼을 때 자세하게 새로운 기능에서 보면 안 보려. 여기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원격이 밖에 있는데 저는 원격이 이렇게 원격 지원이 안에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나와. 자, 여기까지가 전체 설정이 끝입니다. 요거 휴대폰 정보 보시면 내 폰 이름부터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 울트라 23 울트라라고 나와 있고, 이런 모델명, 뭐 시리얼 뭐 해서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폰 케이스나 뭐 사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와서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 휴대폰 정보가. 그래서 자, 밑에 화살표 해서 꺾음새 해서 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 버튼 해서 나오셔도 돼요. 이제 홈 버튼 딱 홈 버튼 해서 나오셔도 됩니다. 본인 홈 하면 내가 스마트폰을 딱 켰을 때 나오는 화면으로 오시라는 소리예요.
자, 오셨죠? 네. 자, 오셨으면, 자, 메시지부터 갈게요. 카톡을 했기 때문에 메시지가 제일로 쉬워요. 사용법이 얼추 같아서. 자, 메시지를 한번, 문자 보내는 걸 한번 터치해보면, 자, 저도 문자가 3개가 왔는데 아직 안 읽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기를 터치를 했더니 지금 이렇게 여기, 안 읽은 문자가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얘를 모두 읽은 표시를 해줘 버릴 수도 있어요. 점 3개에서 내가 읽지도 않고 모두 읽음. 필요 없으면. 너무 많이 와 있는데 필요 없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여기 점 3개 채팅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점 3개 터치하셔서, 자, 맨 밑에 설정 한번 보실게요. 설정. 터치하시면, 자, 알림 터치하셔서 보시면 알림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메시지가 온 게 보입니다. 네. 자, 밑에 보면 그림 3개가 있어요. 네. 자, 그림 3개가 있어서 이거는 뭐냐면 팝업 창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요 상단에 뜨는 거 팝업들을 잠금 화면에서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와 있고 요 상단에 지금 이 불을 끄면 안 보이는 거야. 요 위에도 메시지가 아무리 와도 안 보이고 잠금 화면에서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켜놓으셔야 돼요. 얘네는 선택이니까 꺼놓으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겠다. 근데 얘는 켜놔야 메시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하실 수가 있어. 메시지에 1개, 2개 숫자 뜨는 거랑. 얘는 켜놓으셔요. 자, 이렇게 알림이라는 데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알림 앞에 꺾음새에서 나오시면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를 한번 터치하실게요. 자, 여기는 없네. 자, 아니야. 여기 오시면 이게 있는 폰이 있고 없는 폰이 있습니다. 자, 있는 폰은 불 켜놓으시면 되고요. 없는 폰은 제가 할 수 없고요. 자, 발신 번호 없는 메시지 차단은 무조건 불 켜놔주세요. 그게 2개 다 꺼져 있어. 발신 번호 없는 번호 차단. 요게 다 있으시면 요 3개는 무조건 불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악성 메시지 차단은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지면서 얘 자체가 생긴 거예요. 최신 폰에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가 일단은 있으면 무조건 불을 켜놓으면 링크 같은 거 이렇게 보냈을 때 이게 지 스스로 이게 나쁜 거다 생각하면 나한테 안 보여주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신 번호 없는 메시지는 구린 거야. 지 전화번호 안 밝히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지가 구린 거야. 그쵸? 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었어요. 일부러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발신 번호 안 하고 전화를 설정을 한 게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때는 이 휴대폰 막 나오고 뭐 하니까 삐삐 뭐 해서 이렇게 듣고 뭐 할 때라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발신번호가 다 뜨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발신번호 없다는 건 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알아서 차단해줘라. 꼭 불이 들어와야 돼. 그거는 안 받으시는 게 뭐 옳고요. 얘 오래된 스팸 메시지는 원래 불이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신 차단 해제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요 상단에도 불이 들어왔나 꼭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사실 거기는 없어. 그렇네. 여기 해놨으면 됐어요. 자, 밖에서 하니까 여기 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뭐가 전화번호가 잔뜩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내가 차단한 전화번호. 전화 왔을 때 차단, 메시지 왔을 때 차단, 스팸으로 다 돌리는. 스팸으로 돌려놓고 차단시킨 거야. 이게. 자꾸 전화. 근데 선생님 그러면 한 번 오면 오지 말아야지. 맨날 똑같은 내용인데 또 와요. 전화번호가 다 틀려. 이거 보이시죠? 이거 아침에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전 차단해 놨어요. 운전하다 보면 그냥 무심결에 받을 때가 많아서 나중에 차단도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때라고 써있기 때문에 최근 기록을 한번 터치해 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최근 기록에 받았던 것들, 안 받았던 것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모르고 받았다. 근데 나는 이 번호가 차단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를 터치하면 돼요. 우리 막댕이를 터치를 하면 자, 25개까지 한꺼번에 될 수 있다 써있고 완료라는 글자를 누르면 내 사람 막둥이는 차단됐어 이제. 아무리 지가 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내가 전화를 못 받아. 우리 막내는 차단했어요. 자, 이렇게 차단됐는데 이거를 다시 갖고 오는 방법은 여기 백이에요. 빼기만 터치를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최근 기록은 이 통화에서 나오는 거야. 통화. 그 다음에 메시지를 터치를 하면 최근 받은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최근 받은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내가 뭘 하나 차단하겠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저는 OK 캐시백을 차단하겠습니다. 꼭 2초 이상 누르면 다시 위에 이렇게 한 개 선택됨 해서 완료 누르면 OK 캐시백 전화번호가 차단이 됩니다. 이렇게 차단이 됐을 때 다시 살릴 때는 차단된 번호 옆에는 이렇게 빼기가 보인다. 그래서 다시 살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연락처. 조금 아까 잠깐 꺼놓고 말씀드렸는데 연락처 중에 대화하다가 나는 당분간 이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어. 그러면 내가 가는 연락처에서 차단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차단하면 상대방은 압니다. 내가 차단한 걸 압니다. 어떻게 틀리냐면요. 우리가 전화를 걸었을 때 길게 가잖아요. 길게 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음성 메시지 남기라고 멘트가 나오잖아요. 차단하면 차단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나옵니다. 음성 메시지가.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신 차단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에 꺾음선에서 나오시고요. 차단 문구 관리, 차단 메시지 요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메시지를 써놓거나 문구를 써놓으면 그거하고 똑같은 메시지나 문구가 알아서 걸러서 차단시키는 거. 그것도 똑같은 말을 쓰는. 여기다가 임마 써놓으면 임마라는 글자가 들어간 누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임마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차단되는 거야. 나한테 안 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요 차단 문구, 차단 메시지입니다. 근데 교묘하게 글자를 틀리게 보내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요 앞에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해서 나와주시면 돼요, 이제. 나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추가 설정이라는 게 보입니다. 자, 추가 설정을 터치를 하시면 요거는 저는 꺼놓기를 좀
꺼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연락처에서 보낸 링크 미리 보기. 내 허락 없이 링크가 미리 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꺼져 있네. 그 다음에 링크 열기 허용. 자, 모든 방에서 링크 열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필요한 방에서 내가 알고 있는 링크만 내가 터치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좀 꺼놓으시고 요거는 켜놓으셔도 되고 꺼놓으셔도 돼요.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는 뭐냐면 내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찍었는지 사진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상대방이 알 필요는 없어. 내 사진만 봐. 내가 보낸 사진만 봐. 그렇게 보낼 때 이거를 켜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진만 봐. 내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찍었는지 알 필요는 없어. 요거는 또 나름 개인 사생활 보호도 되는 거야.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터치하면 몇 월 몇 시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나는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네가 알아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거 불 꺼놓으셔도 상관없는데 요 두 개는 꼭 불 꺼놓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시다. 왜 요즘은 아는 사람한테서 링크 와서 막 터치해도 막 뭐 1,000,000원 털리네, 7,000,000원 털리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확인하고 링크를 터치했을 때만 열리게. 그게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빠른 응답 문구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얘를 한번 터치해 보면 빠른 응답 문구 여기. 자, 터치해 보시면 답장 문구, 응답 문구. 자, 그렇게 터치해 보시면 얘가 써는 글자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몇 개 있으셔요. 자, 이 메시지를 받으면 전화 주세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곧 도착합니다. 이런 게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글자를 다 안 써도 얘를 터치만 하면 이 글자가 다 써지게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간다고? 네. 자, 그거는 어떻게 쓰시냐면 여기 더하기. 터치하시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내가 평상시 잘 쓰는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저는 그냥 놀러가자요 썼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렇게 쓰면 이렇게 꺾음새가 있는 폰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여기 빼기로 보이시면 저장이 된 거예요. 이 글자가.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이니까 수업 끝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써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시겠죠. 근데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는 보통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빼기가 보이면 된 거다. 자, 근데 제 화면에는 지금 빼기가 안 보이죠? 이렇게 썼으면 더하기. 눌러? 아이고 30분 후에 도착해. 좋네. 그런 거 쓰시면 돼요. 자, 요런 글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빼기가 보이면 저장이 돼 있는 거고 빼기가 안 보이면 저장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도하기를 눌러서 쓰시면 도하기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하시면 요 밑으로 내려오고 저처럼 돼 있는 폰은 자, 삭제하시려면 편집이라는 글자를 굳이 한 번 더 터치를 하셔야 자, 나랑 놀러 가자요. 이렇게 터치하면 밑에 휴지통이 나와서 그렇게 버리실 수 있어요. 우리 오빠는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메시지 사용할 때 한번 보실 거예요. 자, 빠른 응답에서 터치해서 나오시면
자, 추가 설정에서도 나오실게요. 이거 메시지로 와버리네. 여기 채팅 나오셨으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집이 가실 거야.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